대한민국, 속도보다 방향을 묻다. 다시 일으켜 세우는 동방의 등불 코리아. 기술의 초격차와 민주주의의 신뢰를 함께 세우는 길. 기술과 신뢰, 두 개의 시간. 새벽의 반도체 공장에는 밤이 없습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사람들이 빛보다 작은 회로 위에 인류의 다음 시간을 새겨 넣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는 조선소에서는 거대한 선박이 바다를 향해 몸을 일으키고, 배터리 연구실에서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에너지가 조용히 미래를 준비합니다. 한편 도시의 다른 곳에서는 투표함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람들이 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제도를 믿을 수 있는가? 국가는 국민의 질문에 충분히 답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 두 개의 시간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의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신뢰의 시간입니다. 기술만 앞서고 신뢰가 무너지면 국가는 빠르게 달리면서도 방향을 잃습니다. 신뢰만 말하고 기술을 준비하지 않으면 정의로운 뜻은 현실을 바꾸는 힘을 얻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초격차의 산업과 검증 가능한 민주주의를 동시에 세우는 일입니다. 제1장, 로봇은 기계가 아니라 국가의 다음 질문이다. 로봇은 더 이상 전 시장에서 박수를 받는 신기한 기계가 아닙니다. 생산 라인에 투입되어야 하고 위험한 작업을 대신해야 하며 사람이 더 창조적인 일에 집중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제조업의 인력 부족, 공급망 경쟁과 생산성 위기 앞에서 로봇은 선택 가능한 장식품이 아니라 산업의 생존을 위한 기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특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연산장치, 정밀 구동을 위한 액추에이터, 로봇의 눈이 되는 카메라 모듈과 디스플레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배터리, 현장의 감각을 축적하는 제조 데이터. 이 모든 요소가 서로 다른 섬처럼 흩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반도체는 로봇의 두뇌가 되고, 센서는 눈과 귀가 되며, 배터리는 심장이 되고, 제조 현장은 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는 로봇이 실패하고 배우며 더 안전하고 유능해지도록 만드는 교과서가 됩니다. 그러나 부품을 한데 모았다고 해서 곧바로 세계적인 로봇이 탄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경쟁력은 기술 목록이 아니라 통합 능력에서 나옵니다. 연구실의 시제품을 생산 현장의 수익으로 바꾸는 능력, 한 번의 시연을 수만 시간의 안정적 작동으로 바꾸는 능력,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데이터와 안전 기준을 하나의 운영 체계로 묶는 능력, 그것이 로봇 시대의 초격차입니다. 진짜 초격차는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까지 스스로를 밀어붙인 자에게만 허락된다. 제2장, 초격차는 속도가 아니라 축적이다. 사람들은 초격차를 남보다 먼저 시장에 들어가는 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초격차는 먼저 도착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뒤따르는 사람이 쉽게 복제할 수 없는 깊이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오랜 시간 축적한 제조 경험,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실패 데이터, 복잡한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역량, 뛰어난 인재가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문화, 그리고 실패를 숨기지 않고 다음 설계에 반영하는 정직한 시스템. 이것이 격차를 만듭니다. 따라서 로봇 산업의 전략은 분명해야 합니다. 첫째, 사람을 확보해야 합니다. 연구자와 개발자에게 성과에 걸맞은 보상과 장기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현장을 열어야 합니다. 공장과 조선소, 건설 현장을 실증과 학습의 공간으로 활용하되 노동자의 안전과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셋째, 실패를 자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작동과 사고 가능성을 감추는 조직은 결코 신뢰받는 로봇을 만들 수 없습니다. 넷째, 사람을 대체하는 데만 몰두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봇의 목적은 인간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고 반복적인 노동을 줄이고 사람의 존엄과 생산성을 함께 높이는 데 있어야 합니다. 기술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원칙을 잃는 순간 초격차는 초과 이익의 다른 이름이 될 뿐입니다. 제3장,
국가는 기술만큼 절차로 강해진다. 상식과 절차가 살아있는 나라를 위하여 한 나라의 품격은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그 위기를 처리하는 절차의 정직함에서 드러난다. 상임위원회의 배분이든 특검의 수사기관이든 그 형식이 국민 다수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어떤 결정도 진정한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정치는 본디 다투는 자리이되 그 다툼조차 절차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만 민주주의라 불릴 자격을 얻는다. 힘의 논리로 밀어붙인 합의는 잠시의 승리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신뢰라는 더 큰 자산을 갉아먹는다. 특검이든 상임이든 그 존재 이유는 단 하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일이다. 그 본질이 흐려질 때 제도는 형식만 남고 정신은 사라진다. 강한 국가는 무기가 많은 국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큰 기업이 많고 수출액이 높고 인공지능의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자동으로 강한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이 중요한 결정의 근거를 알 수 있고 제도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류가 드러났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존재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첫 번째 기둥은 투명성입니다. 국민은 질문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책의 목적과 비용, 법적 근거와 예상 효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검증 가능성입니다. 검증은 불신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제도를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선거든 국방정책이든 부동산 정책이든 특별수사든 주장이 제기되었다면 감정과 구호가 아니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둥은 책임성입니다. 권한이 클수록 설명의 의무도 커져야 합니다.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는 조직은 같은 실패를 반복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자료를 공개하며 필요하면 제도를 고치는 국가만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제4장, 의혹은 구호가 아니라 증거로 다루어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심장입니다. 그러므로 선거에 관한 의혹은 가볍게 조롱해서도 안 되고 근거 없이 확정된 사실처럼 퍼뜨려서도 안 됩니다. 의혹이 제기되면 먼저 구체적인 질문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언제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했는가? 공식 기록과 참관 자료, 투표지 수량과 보관 기록, 전산 로그와 개표 결과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문제의 규모는 전체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였는가? 법원이나 선거기관의 판단은 무엇이었으며 그 판단에는 어떤 증거가 사용되었는가?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재검표나 수개표, 감사나 수사, 국회 차원의 조사 또는 특별검사 제도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법률상 요건과 객관적 필요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은 공개적이어야 하고 여야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결론이 자신이 기대한 것과 다르더라도 동일한 기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증거를 고를 수는 없습니다. 반대 증거까지 살피는 용기, 틀렸을 때 고칠 수 있는 정직함, 그것이 시민의 품격이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제5장, 분노를 제대로 번역하라. 불의를 보았다고 느낄 때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노가 사실을 앞서면 정의는 쉽게 폭력이 되고 확신이 검증을 대신하면 공동체는 서로를 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를 사실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실을 질문으로 바꾸고 질문을 자료 요청과 청원, 공개 토론과 입법 제안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감사와 조사 절차를 요구하며 법률가와 회계 전문가, 기술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검증위원회를 제안해야 합니다. 선거 관리의 신뢰가 문제라면 투표용지의 제작, 운송, 보관, 개표 전 과정을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전산 시스템이 문제라면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전문기관의 보안 감사와 로그 검증,
모의 침투 시험과 결과 공개를 요구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현실과 충돌한다면 특정 개인에 대한 분노에 머무르지 말고 어떤 규제가 어떤 우회 거래를 낳았는지, 실수요자와 임차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어떻게 고쳐야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지를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참정권 회복 국민특검, 특별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대상과 범위, 기간, 예산, 종료 조건을 명확히 하고 민생사건의 지연과 인력 공백을 줄일 장치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저항의 가장 높은 형태는 무질서가 아닙니다. 더 투명한 질서, 더 공정한 절차, 더 검증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제6장 말의 품격이 운동의 운명을 결정한다. 정치적 목적이 아무리 절박하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사실처럼 단정하거나 상대를 모욕하고 인간의 존엄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주장은 증거의 힘을 잃고 운동은 설득의 길을 닫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공격하기보다 결정과 제도를 비판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악하다가 아니라 이 결정은 어떤 법적 근거와 자료에 따라 이루어졌는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가 아니라 검증 가능한 자료를 공개하고 독립적인 확인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상대를 제거하라가 아니라 동일한 법과 절차를 누구에게나 적용하라고 말해야 합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무너뜨려야 할 적이 아닙니다. 같은 나라의 미래를 두고 다른 해법을 가진 동료 시민입니다. 강한 언어보다 정확한 언어가 오래갑니다. 큰 목소리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가 멀리 갑니다. 제7장 창조 경영자의 국가 경영 원칙. 창조 경영자는 빠르게 결정하는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빨리 해야 하고 무엇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지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회에는 민첩하게 움직이고 생명과 인권, 국가 안보와 선거 제도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문제에는 더 많은 검증과 수기를 요구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킵니다.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는 판단을 유보합니다. 반대 의견을 들은 뒤에도 자신의 논리가 견디는지 점검합니다. 틀렸다면 체면보다 진실을 선택합니다. 기술을 사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개인의 성공을 공동체의 성장과 연결합니다. 경제적 가치를 만들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외면하지 않되 법과 비폭력의 경계를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분노를 키웠는가 아니면 해결책을 만들었는가? 오늘 나는 사람을 갈라놓았는가 아니면 신뢰의 다리를 놓았는가? 오늘 나는 주장을 반복했는가 아니면 확인 가능한 근거를 제시했는가?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어느 한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기업의 연구실에서 한계를 넘어서는 기술을 만드는 사람, 공장에서 묵묵히 품질을 지키는 사람, 투표소에서 절차를 지키는 사람, 공직에서 자료를 숨기지 않는 사람, 법정에서 누구에게나 같은 법을 적용하려는 사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의 말을 끝까지 듣는 사람, 그들이 나라를 세웁니다. 동방의 등불은 거대한 구호가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정직함,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겸손, 의혹을 증거로 확인하려는 이성, 잘못을 발견하면 고치는 책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양심입니다. 새벽은 어둠을 향해 고함치지 않습니다. 빛을 밝힐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술로 미래를 만들고 검증으로 신뢰를 지키며 책임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해야 합니다. 초격차의 산업, 투명한 국가, 신뢰받는 선거, 존중받는 시민, 이 네 가지가 함께 설 때 정신문화되고 동방예의지고 자유대한민국, 이 세 개의 이름은 구호가 아니라 책임이다. 백척간두에서 신음하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상식과 절차를 향한 흔들림 없는 신념에서 나온다. 산업에서는 초격차로, 정치에서는 투명성으로, 사회에서는 신뢰로. 새벽은 어둠을 향해 고함치지 않습니다. 빛을 밝힐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술로 미래를 만들고 검증으로 신뢰를 지키며 책임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해야 합니다. 초격차의 산업, 투명한 국가, 신뢰받는 선거, 동방의 등불은 다시 켜져야 한다. 그 불씨는 광장이 아니라 상식과 절차를 지키기로 결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먼저 타오른다. 우리는 비로소 백척간두를 건너 정신문화대국이라는 항구에 닿을 수 있다. 함께 세계로, 미래로, 자유와 책임, 기술과 인간성이 함께 빛나는 길로 당당하게 나아갑시다. 지구촌 인류의 성공과 행복을 창조하는 한국자기계발연구원 덕인 조억제 올림